임재록 행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재 스님께서 황벽 스님께 어떻게 처음에 가르침을 받고 눈을 여셨는지를 이제 봤죠. 대우 스님도 또 등장을 하시고 대우 스님한테 가가지고 임재 스님께는 3번 들어갔다가 3번 방망이로 맞고 저는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 떠나는데,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고안 탄도의 대우 스님에게 가라. 너한테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럼 이제 황벽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소리도 당연히 안 듣겠죠.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것도 있고 그 말이 그 말일란지 모르겠지만 대우 스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배웠는데 3번 불법 물었는데 3번 모두 얻어맞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나한테 생겼습니까? 이런 말은 아주 전형적인 말 내지는 감정인 거죠. 잘 돌아갈 때야 별 상관없는데 남들은 다 잘 돌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지? 그 궁금증 하나.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수고를 해줬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냐. 근데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황법의 불법이 무다자구나. 그러니까는 곧장 멱살을 쥐고서 일러라 일러. 뭘 알았다고 그런 소리 아니야.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 옆구리를 3번 쥐어 박으니까 이 대우 스님이 밀쳐버리면서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다음에 임재 스님은 곧 대우 스님과 작별하고서 황벽 스님께 돌아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서 너는 이렇게 늘 왔다 갔다만 하니 어느 때 깨달아 마치겠는가. 근데 보면은 당연히 아셨을 테고 황벽 스님께서 임재 스님 드러나는 풍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오른 채 하면서 너 간다더니만은 뭘 또 왔어? 임재 스님이 오직 스님의 정성이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무난 인사를 드리고서 시립해 섰다. 황벽 스님이 어디 갔다 왔어? 지난번 스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받아서 대우 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대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임재 스님은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아뢰었다. 황벽 스님이 다 듣고 나서 대우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한 방망이 먹이지 않으면 안 되겠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든지, 임재 스님이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해야겠어? 그런 소리는 왜 합니까? 지금 바로 한 방망이 먹이시지요. 지금 하세요.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갈겼다. 황벽 스님이. 이 미친놈이 여기 와가지고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임재 스님이 바로 했다. 황벽 스님이 시자야 이 미친놈을 선방으로 데리고 가라. 도인이 뭐 해야지 그런 소리는 뭘 하십니까? 그러고는 임재 스님 본인이 황벽 스님을 손바닥으로 치니까 뒷날 위산 스님은 이 사실을 들어서 앙산 스님에게 제자에게 임재는 당시 대우 스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황벽 스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얻어맞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없냐 이런 소리도 용납 안 하는데 그 몽둥이가 날라온 게 누구 탓이냐? 그럼 깨달음을 얻은 게 누구 덕분이냐? 근데 조연으로 이분들을 등장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위양종의 가풍은 전혀 다른 가풍이니까 또 대비가 되면서 앙산 스님은 호랑이의 머리를 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호랑이의 꼬리도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늘 하는 얘기지만 용고기야 머리를 먹든 꼬리를 먹든 용고기 먹었다라고 자랑하면 되니까 장면이 또 바뀌어서 임재 스님이 소나무를 심을 때에 황벽 스님이 같이 그러면 살던 중에 울력이겠죠. 대중 울력 중인데 황벽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는 이 깊은 산 속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서 무엇 하려는가? 남들 다 안 하는데 혼자 심고 계셨든 아니면 다 같이 심는 상황이었든 뭐든 간에 황벽 스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이 울력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는 나 너 그거 해서 뭐하게? 임재 스님은
첫째, 저를 위하여 좋은 경치를 만들고, 둘째, 후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를 지으려는 것입니다. 지금과 또 나중에 중생들을 위함입니다. 보통 대승에서 하는 표현인 거죠. 초기경자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이제 과거를 가지고는 안 하셨죠. 과거업을 없애고 싶어서 이제 외도들이 고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근데 뭐 과거의 중생들을 위해서 설한다라고 한들 그러면 뭐 그건 틀렸다라고 누가 그럴 것이며 그 소리로 깨달을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하고 임재스님이 너 소나무 왜 심는데? 저를 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괭이로 땅을 3번 내리쳤다. 그러자 황벽스님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대는 벌써 나의 30방을 얻어맞았다. 임재스님은 또 괭이로 땅을 3번 내리치고 허허 하고 웃는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이 나의 가르침이 나의 법이 너의 시대에 가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야 방장스님께 인가받았다. 뭐 기분 좋고 지나가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앞에 깨닫고 와서 대우스님 만나고 와서 또 그렇고 이 황벽스님께서 몽둥이를 방을 쓰신 것은 처음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쓰신 이후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냥 말로 다 하시죠. 이 미친놈 시자야 뭐 선빵 데려가라. 임대스님만 계속 거기다가 뭐 할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뒷날 위산 스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앙산 스님에게 뭐라고 주고받으셨냐. 황벽 스님이 다만 임재 한 사람에게만 뒷일을 맡긴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인가. 이때는 뭐 이런 게 중요했을 테니까 적장자로 도장 찍은 거냐, 뭐 그런 장면이었냐. 나무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너 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위하고 나중도 위함입니다. 그러고는 괭이로 땅을 3번 쳤다. 황벽 스님이 그거는 뭐 30방 맞는 소린데 봐준다. 그러든지 말든지 임재 스님은 또 3번 내리치고 그냥 웃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나의 법이 너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겠구나. 이걸 위산 스님, 앙산 스님 두 분이서 황벽 스님이 이런 소리 한 게 인가한 거야. 앙산 스님은 있습니다만 질문하고는 뭐가 말이 조금 어긋나요. 질문은 임재 한 사람에게만 뒷일을 맡긴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것인가. 앙산 스님이 그럼 뭐 맡긴 바가 있습니다만으로 보면 임재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맡긴 거 말고 스페셜하게 임재에게 맡긴 바가 있습니다만 아주 먼 미래의 일이므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슬쩍 감춰요.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한 남자가 남쪽을 가리켜서 5와 월의 지방에서 법령이 행해지다가 대풍을 만나서는 바로 그칩니다. 그러면 다 남쪽에 오랑캐든 예전에 거친 그런 나라들 지방에서 법령이 행해지다가 대풍을 만나서는 바로 그칩니다. 이러쿵 저러쿵 투닥거리는데 큰 바람 불면 어차피 다 쓸려나간다. 근데 괄호하고 이것은 풍열 화상을 예언한 거다. 주석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남쪽을 가리켜서 5월에 지방에 왕령이 행해지다가 대풍을 만나서 그친다는 이야기 남원 해옹의 출현을 의미한다. 풍열 화상은 풍열 연소 화상일 테고 두 분이 다른 분인데 어쨌든 5월은 강남의 절강 지방이다. 그러면 앞에 얘기는 좀 틀렸고 이 지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천하통일의 대지를 의미한다. 대풍 이하의 일구는 전등록에도 실려 있으며 원래 앙산의 제자 남탑 광룡의 해설이다. 아예 이 구조를 포함한 사적, 역사적 부분은 책을 쓰신 분의 또 다른 책을 보라라고 내용이 긴 모양이죠.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임재하의 제4세 풍열연소의 활약을 예언한 거다. 이것까지가 임재록에 나와 있는 본문인 모양입니다. 요 해설이 풍열화상을 예언한 거다. 넘어가고요.
임재 스님이 덕산 스님 모시고 서 있을 때 덕산 스님은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임재 스님이 늙은이가 무슨 잠꼬대입니까? 덕산 스님이 바로 후려갈겼다. 그러자 임재 스님은 덕산 스님 앉아있는 선상을 번쩍 들어 넘어뜨렸다. 덕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쉬고 있었다. 그러면 선상을 번쩍 들어 넘어뜨리면 앉아 계시던 덕산 스님이 옆으로 넘어지고 넘어진 김에 그냥 들어 누워서 쉬었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임재가 아직 황벽의 문화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기회로 덕산 스님 만나게 되었다. 앞에도 임재 스님이 시자 보내가지고 덕산 스님께 한번 물어봐라 라는 장면이 있었죠. 낙보연한 스님 보내가지고 그때는 어쨌든 임재 스님이 임재원에 주석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이고 이거는 젊은 날에 벌어진 일이다. 임재 스님은 온 대중과 함께 땅을 파는 일을 하다가 울력하다가 또 이번에는 명시됐습니다. 대중과 함께 하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서 괭이를 세워 버티고 서 있었다. 모든 말들 다른 대중들은 당연히 울력했겠지만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 오시니까는 중도에 멈추고 황벽 스님이 자네 피곤한 모양이군. 뭘 농땡이 피워? 임재 스님이 아직 괭이도 들지 않았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 스님이 바로 후려갈겼다. 임재 스님은 몽둥이를 빼앗아 쥐고는 황벽 스님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황벽 스님은 유나를 불러서 선빵 책임자 유나야 나를 붙들어 일으켜다오. 유나가 황벽 스님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큰 스님 어째서 저 버릇없는 녀석의 무례한 짓을 놔두십니까? 황벽 스님은 일어나자마자 유나를 후려갈겼다. 임재 스님은 땅을 파면서 언제 그랬나냐 듯이 도로 울력하면서 제 방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답이하죠. 나는 여기서 산채로 한순간에 묻어버린다. 안목 없는 놈이 떠들면 내가 묻어서 묻는 게 아니라 눈을 갖추고서 저렇고 시비하는 거야. 누구 보라고 지금 황벽 스님하고 임재 스님하고 옆에 있다가 도의 뜻이 있을 것 같으면 모해가 걸리든 간에 격발돼서 그 자리에서 도노를 하든 유나 너는 여기 살림 살려고 있어? 너가 예의가 맞고 틀린지 그런 거나 따지고 있어? 그럼 어차피 또 윤회하는 거니까 눈 뜬 사람들끼리 쇼를 하든 아니면은 반대로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든 무슨 상관이냐. 너가 간절하게 스스로 눈 뜰 생각일 것 같으면. 뒷날 위산이 앙산에게 황벽 스님은 유나를 쳤는데 왜 그랬을까? 앙산 스님이 진짜 도둑은 도망가고 쫓아가던 사람이 방망이를 맞은 셈이지요. 흔적이 없으니까 대종고 스님이 즐겨서 하시던 하늘이 공양을 올리려 그래도 흔적이 없고 마군이 해코지를 하려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늘 빠져나가는 건데 황벽 스님께 몽둥이를 맞든 안 맞든 그렇게 치면 지금 황벽 스님이 여기서는 후려갈겼습니다. 울력하는데 황벽 스님이 오시고 임재 스님은 그거 보고 울력하다가 중간에 그럼 일 안 하고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왜 그래? 피곤해? 아직 괭이도 들지 않았는데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후려갈겼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밀어서 넘어뜨렸다. 유나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임재한테 정말로 다쳐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임재 스님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될 일인 거고 그러면은 굳이 유나를 부른 건 이것도 그러면 다분히 의도이지 않겠나. 근데 유나는 저렇게 어른 스님께 무례하게 하는 게 안 그래도 계속 시비였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운을 감추질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불러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더니 조금만 미끼를 눈앞에 던지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아 스님 거 보십시오. 저렇게 건방진 녀석 오냐오냐 해주니까 스님도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뭐든 간에 여튼 왜 저걸 그냥 두십니까? 그러니까는 황벽 스님이 그래 네가 덥석 물 줄 알았지 이런 투든 아니면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야 역시나 다 뒤에 갖다 붙이는 거고 바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후려쳤다. 이걸 가지고 임재는 두 분이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언제 내가 울력을 게으름 부렸냐라는 듯이 도로 열심히 땅 파면서 죽으면은 화장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를 않으니까 저런 소리 나오네. 죽음은 당장이야, 당장. 당장 묻히는 거야. 임재스님이 선방에서 졸고 있을 때 황벽스님이 와서 보고는 주장자로 좌선상에 판자를 탁 한번 쳤다. 그러면 졸고 있는데 옆에 어쨌든 주장자로 한번 툭 건드렸다. 몸을 건든 건 아니고. 임재스님은 머리를 들어 황벽스님인 줄 알면서도 다시 졸았다. 머리를 들어서 황벽스님 보고는 도로 졸았다. 황벽스님은 또다시 좌선상 판자를 쳤다. 그리고는 옥간에 가서 제 상판 자리에 좌차가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수자가 자선하는 것을 보고는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아랫간의 젊은 후배는 합판의 젊은 후배는 좌선하고 있는데 그대는 여기 앉아 망상만 일으키니 그래서 무엇 하겠느냐. 졸고 있는데 한번 깨우고 쓱 보고는 도로 조는데 또 한번 주장자로 치고 그런 다음에 수자한테 가가지고 자선하는데 야 밑에 저 후배는 정진 잘 하는데 너는 여기서 만상만 피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자가 다음 페이지인데 수자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이 노인네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벽스님은 또 좌선상 판자를 탁 치고는 나가버렸다. 그래도 병색이 수자니까 그렇게 우물쭈물 거리진 않았던 모양이죠. 스님 심심하면 뒤로 들어가 쉬세요. 뒷날 또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황벽 스님이 선방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뜻을 어떻게 보는가? 앙산 스님이 두 면 글자의 한 주사위입니다. 두 면 글자 주석 보면 설명이 잘 돼 있겠지만 주사위야 6면이잖아요. 이 시절에도 아니면은 여러 면으로 다각형으로 만들었던 간에 어쨌든 두 면 글자의 한 주사위다. 그러면 굳이 이야기하면 동전인 건데 앞면 뒷면. 근데 그러면 또 우리의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 말일 수 있죠. 앙산 스님이 서로 빗나감 없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석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양채 1세 한 승부에 2번 이겼다. 그런데 두 면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의역을 하신 거인 모양이긴 한데 한승부에 2번 이겼다는 뜻 채는 도박에 쓰이는 주사위의 문이다. 새는 도박에 쓰이는 도구 또 주사위 송나라판 그 다음에 또 원나라 때의 판의 전등록에는 앙산의 이 말을 일체양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두 승부에 한 번 이겼다는 것으로 아마도 수자의 좌선을 뭔가 부족한 걸로 떨어뜨리고 임제 좌수를 수면수 끌어올리려는 뜻으로 보인다. 의도가 좀 담겨 있다. 수자와 임재 스님의 누가 앞서고 뒤서고에 그래서 이게 여러 버전들에서 일체양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양채 1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승부에 2번 이겼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도 이기고 수자도 이기고 그런 건데 근데 앙산 스님 이야기니까 어쨌든 이건 근데 누가 누구를 이긴 건지는 얘기가 없는 거고 한승부에 2번 이겼다 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황벽 스님이 이겼다라고 하든 나머지 둘을 수자가 나머지 둘을 이겼다라고 하든 그거 쫓아가면 역시나 앙산 스님의 믿기에 무는 건데 어느 날 온 대중이 나서서 보청할 때 임재 스님이 대중들 뒤에 서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큰 법회를 앞두고 법을 청하는 그런 형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은 그냥 재미없다는 듯이 행사 시큰둥하게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황벽 스님이 뒤를 돌아보며 임재 스님이 빈손인 것을 보고서 괭이는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제 보청한다라는 게 그럼 그냥 울력하러 갈 때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울력하러 가는데 그럼 역시나 빈손으로 또 심지어 저마치 뒤에 느릿느릿하니 누가 봐도 하기 싫다는 투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챙겼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황벽 스님이 이리 가까이 오게
자네와 이 일을 상량해 보세. 저울에 달아보자. 임재 스님이 가까이 가자 황벽 스님은 괭이를 번쩍 세우고 이것은 천하 사람 누구도 들어서 세우지 못한다. 당신께서는 들어서 번쩍 세우신 건데.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의 손에서 괭이를 빼앗아 세우고 어째서 지금은 저의 손 안에 있습니까? 황벽 스님이 오늘 크게 힘을 쓴 사람이 있다. 힘을 쓴 사람이 있다. 하고는 바로 선원으로 돌아갔다. 한자는 대유인 보청. 보청이 그러면 뭐 울력하러 가는 걸로 보면 오늘 울력 크게 할 놈 여기 있다. 잘 걸렸다. 뭐 이런 투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뭐 분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은 임재가 뒷날 빨간 몸덩어리 안에 한 무의진인이라는 덕어의 기본적 발상이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늘 그러면 대중생활이라는 게 24시간 함께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 안목이 있는 도인들끼리 주고받는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묘사를 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어록이니까 여기서 어떤 불법에 대한 의미를 또 탐구하고 근데 그게 또 학자의 일이니까 뒷날 위산 스님이 앙산에게 괭이가 황벽 스님 손 안에 있었는데 어째서 임재 스님에게 빼앗겼는가?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도둑은 소인이지만 지혜 있는 군자보다 더 낫습니다. 이 소리가 딱 그러면 홍조로콩 무의진인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소리에다가 할 법한 말인 것 같은데 흔적 없는 도둑이 비록 소인이더라도 뭘 그럴싸하게 의미 부여를 해본들 군자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속담이라고 악당의 나쁜 놈의 재주는 군자 이상일 때도 있다. 군자보다 나을 때도 있다라는 속담. 편지.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 스님을 방문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임재와 황벽, 위산과 앙산 이제 두 분이 다른 장소, 다른 무대에서 등장을 하다가 여기 한번 크로스오버가 됩니다. 황벽 스님 편지를 가지고 위산 스님을 방문했다. 그럼 이제 이 임재록을 엮은 입장에서는 뭐 글쎄 되게 좀 세련된 기교라면 기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한쪽에서 일이 벌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품평을 하고 이러면 몇 번 지금 요 구조가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 싱거워지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지객이었던 앙산 스님이 편지를 받고는 바로 각자 이제 제자된 입장에서 하지만 다들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황벽 스님의 거고 어떤 것이 그대 자신의 것입니까? 임재 스님은 바로 손바닥으로 후려갈겼다. 앙산 스님은 그 손을 꽉 잡아쥐고는 다들 순발력은 좋아요 보면 아니면 너무 과하지는 않는 선에서 다들 때리고 맞고 했던 걸로 때리는데 그때 참 잘도 잡아낸다 싶어요. 노영께서 이 일을 알고 있으니 그만둡시다. 근데 먼저 시작은 해놓고 황벽 스님 편지는 그렇고 그럼 당신 건 뭐냐? 근데 뭐가 손바닥이 날라오니까 붙잡고는 저 이제 잘 알겠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면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잔소리 하는데 엄마 잠깐 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세요 하면 근데 여기서는 그만 됐네요. 이 일을 알고 있으니 그만둡시다. 두 사람은 같이 위산 스님 배웠다. 황벽 사형님 회하에는 황벽 사형 회하에는 대중이 몇 명이나 되는가? 너네 절에는 대중이 몇이나 돼? 임재 스님이 700여 명입니다. 위산 스님이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가? 임재 스님이 벌써 편지를 드려서 마쳤습니다. 대중이 몇 명이나 돼? 700여 명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러면 뭐 주고받은 거고 상식 문답인 거고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가? 그럼 달마다가 동쪽에서 아니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어떤 사람이 지도하냐? 황벽 스님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부처라고 할 거예요. 앞서서 나왔던 임재 스님 상당 그럼 뭐 다 살불살조 해버리는데 벌써 편지 드렸어요. 임재 스님은 반대로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회화에는 대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대중이 1500명이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대단히 많군요. 위산 스님은 황벽 사형에게도 대중이 적지 않구나.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주고받은 다음에 여기서는 문답이 끝나고 이어지는 것은 임재 스님은 위산 스님을 하직하고
나왔다 하면서부터는 다음에 보고 황벽스님, 황벽사형 대중이 몇이나 돼 700여 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가 벌써 편지를 드려서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또 물어요. 여기는 그럼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1500명이다. 대단히 많군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주고받는 건데 뭐라 그러고 내려가야죠. 저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